선택 2020 후보자를 알고 싶다. 네, 여기는 원주 MBC와 벙커에 마련된 선택 2020 더블 20 4.15 총선 후보자 만남의 광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거물 정치인이 나오셨습니다. 이 원주시의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그분이 이곳 네. 검증의 현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누굽니까? 바로 원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바쁘셔서 스케줄 잡기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작가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가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 안 제가 보이는데. 원주 갑인데 네. 갑질이 안 되도록 네. 충실한 의뢰 생활을 이해하도록 살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대한 꿈의 주인공 원주시를 새롭게 열어갈 새로운 희망 배달부 이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희망 배달부. 네. 사실은 우리 이광재 후보가 이렇게 또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새로운 제안들을 해주려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쏙쏙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광재 후보 프로필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대하소설 한 편이더라고요. 역대 최고로 기네요. 네, 음악 작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원주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광재. 1965년 2월 28일 출생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뭐 생일 파티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미역국 먹었습니다. 다른 건 뭐 안 드시고요? 국수도 먹었습니다. 네. 평창에서 출생. 정선의 예미초등학교 졸업.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원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학과 진학. 하지만 그가 마주한 연세대의 풍경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 제5공화국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이광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198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대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할 때 보좌진으로 함께 발을 맞추며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 행보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요. 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국회의원 당선. 18대 총선의 재선 성공. 그리고 2010년 제35대 강원도지사로 당선되면서 그야말로 강원도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The Man of 강원도. 그러나 이후 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도지사직 상실! 아하, 뜨다다다. 상실! 이때가 강원도지사 취임 7개월째였습니다. 이 때문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비선거권 박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었지만 2019년 12월 30일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고 특별 사면! 9년간의 정치 공백을 깨고 9년은 안 해주세요?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원주로 예. 돌아온 남자 이광재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당히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돌아온 남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안경을 끼고 벗고요? 그렇죠. 안경을 벗고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9년 만에 정계에 복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대이변을 연출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9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9년 동안 중국에 2년 반 칭화대학교에 있었고요.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공부하셨습니까? 주로 각 나라의 저희 또래의 지도자들 네. 주로 만나는 일을 했고 인터뷰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세계 흥망사를 강의를 했고요. 여시제라는 싱크탱크에서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9년 동안 결국 그게 정계 복귀를 위한 준비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면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방송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계 복귀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불과 2개월 전이었는데 뭔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제가 왜 정치를 망설이게 됐냐면은 과연 나는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동네 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2번 했고 또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국가에 뭔가 확실한 기여를 할 수 있을 자기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자질이 있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자기 회의가 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민에 대한 사랑을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긴 고민의 과정이 저를 힘들게 했죠. 네. 결국 뭐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네. 두 달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마음을 잡게 된 근본 원인, 뭐 계기 이런 게 있다면 찝을 수 두 있을까요? 가지가 좀 큰 계기였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야당에 있는 중진 의원인데, 그리고 이제 이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나는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하는데 그 이광재 지사가 출마를 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출마 안 하면서 왜 나보고 출마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야가 완전히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여야야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들의 대화의 끈을 이어줄 사람이 이광재 지사밖에 없다. 저쪽에 원희룡 지사나 뭐 우리가 이 정병국 의원이나 이쪽에 여야를 이 대화의 다리를 정말 지긋지긋한 이 싸움판을 끝내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이광재 지사가 정치 나서는 게 좋겠다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그 강원도에 왔는데 강원도민들이 이 강원도가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이 강원도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응? 강원도를 좀 도와달라, 이런 그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저를 이제 힘들게 했고, 그래서 그럼 과연 내가 어디서 출마를 할 건가라는 부분이 참, 근데 기존에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건 이제 원주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번 출마가 특별 사면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특혜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 정치인 중에 9년간 아마 묶여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아마 최장기일걸요. 정거 보통 한 번 선거를 못 나가게 하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선거를 안 나가게 한 사람 제가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 빼고. 그렇죠. 그건 예, 아마 예. 김대중 대통령 수준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긴 시간 10년이면 사실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긴 시간을 묶고는 건 없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제 인생의 꿈이 뭐냐면은 제가 정치하는 것보다 이 사건의 재심,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 제가 정치를 하는 것보다 이 재심을 통해서 뭐냐면 그 제가 명예를 회복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박연차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예. 그래서 내가 한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내 인생의 한 생에서 내 이 문제를 매듭을 못 풀고 가는구나라는 아쉬움은 참 많지만, 어쨌든 그 제가 10년을 못 채우고 9년 만에 사면을 받았고 거기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이 있다면 그건 다 제가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원주시 지금 갑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박정하 후보가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두 분은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셨지만, 언론에서는 이제 프레임을 만들면서 두 후보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이었다,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이었다. 뭐 청와대 대변인 했으니까요. 그렇죠. 박정화 예. 후보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획들을 그렇죠. 나누기도 하는데요. 노무현의 남자 대 이명박의 남자. 예. 글쎄요, 그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많은 참모가 있을 거고, 또 이명박 대통령 참모 중에서 많은 참모가 있겠죠. 그건 뭐 그냥 네. 하는 얘기겠죠. 네. 이런 프레임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적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아니요. 않다. 그건 항상 뭐냐면 그건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바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다. 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죠. 예.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미안할 뿐이지 불려주는 것 자체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정치인 이광재에게 이광재라는 사람의 삶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라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 진화하는 인간이 되라. 공부해라. 이 두 가지는 저한테 영원히 남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저를 아마 가장 좋게 보신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자꾸 헌신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이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풀이가 좋습니다. 하신 어찌됐건 것처럼 조금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요? 너무 길어요. 좀 짧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역사의 도구가 되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역사에 대체 어떤 도구가 내가 되기리라 생각하는지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 내가 왜 당선돼야 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지주볶는 정치를 끝낼 겁니다. 어떻게? 여야의 의미 있는 사람들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국가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함께 공부해서 대한민국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는데 기여할 사람은 접니다. 두 번째, 이제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저는 강원도 원주가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중소도시, 농촌이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있는 모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실력과 능력으로 구제합니다. 저는 청와대 생활도 했고 국회의원 생활도 했고 그리고 도지사 생활도 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제 또래의 지도자들과 유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을 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시면 잘할 겁니다. 자랑이 심한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나는 능력 있고 선량한 인간이다. 나를 뽑으면 착한 사람입니다. 네, 착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뭐 이런 선한 말씀입니다. 영향력을 네. 강원도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로 한번 퍼뜨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주 갑에도 출마하셨지만 지금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이제 민주당이 7석이고 그 야당이 민주당이 1석이고 그렇죠. 야당이 7석이잖아요. 예, 지난번엔 9대 0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몇 석을 얘기하는 건 교만한 얘기였고요. 저는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면 우리가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될 거다. 저는 민심은 겸손한 이들에게 강원도의 마음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할 생각입니다. 좀 앞서가는 쪽에서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원래 지금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 7, 9대 0이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걸 달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왜? 그래야만 강원도가 소외를 안 당한다. 그래야 여야 각 당이 강원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쓴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강원도 이런 선거구가 누더기 선거구가 됐어요. 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한테 지역구는 자기 생명 같은 건데 예. 그게 한 곳이 아니고 이렇게 누더기가 된다는 건 지금 현재 뭐냐면 강원도의 정치적 힘의 현주소다. 이 비참한 소외받는 이거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전 국민에게 강원도라는 그 위대한 힘을 심장에 남겨주자. 강원도 없이는 대한민국이 없다. 왜? 우리는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낙동강도 한강도 만들어서 인간의 근본을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힘을 그리고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전 국민에게 저는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출마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가 강원도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됐을 때도 강원도 다시 봤다고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원도가 헛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선거구 경선부터 사실 좀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후보도 있었고, 또 오늘은 검찰의 고발도 사실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요번에 국회의원을 수없이 준비해왔던 사람 중에 국회의원 중에 70명이 컷오프를 당하거나 경선에서 졌습니다. 예. 정치의 세계는 그만큼 냉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주겠다는 걸 제 스스로 거부하고 경선을 했고 박우순 변호사랑 경선을 한 거죠. 권성중 변호사도 저랑 경선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권성중 후보, 박우순 후보, 그리고 박정아 후보, 그리고 이번에 출마 안 하신 김기선 의원님 그분들의 에너지까지도 함께 해서 보다 아름답고 멋진 원주와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 라이벌들에게 뭐 이렇게 평가라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가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한 줄 인물평. 네, 우선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 네, 한 줄 인물평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저희 그런 거 말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아니 본인도 좋은 사람이시라면서요. 예. 다 좋은 사람인데? 전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박정아 후보 한 줄 인물평. 인물평. 원주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발전하는 멋진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직은 그런 남자가 아니다. 네. 그렇다면 무소속 권성중 후보 한 줄 평. 권성중 후보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름 좀 네. 깜찍한 면도 있으시네요. 예, 제가 예, 예, 웃음이 예. 터졌네요. 자, 깜짝 놀라서. 캠프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겁니까? 우리 원주가 이광재 후보 캠프의 선거 캠프 캐치프레이즈. 미스터 강원도 이광재죠. 원주의 클래스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광재 후보의 어떤 문장력 같은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네요. 예. 우리가 이제 이 후보자들에게 다 삼행시를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얼마나 이 원주시 갑 지역을 깊이 생각을 해 오셨는지 원주 갑 삼행시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원주갑 삼행시. 준비되셨습니까? 벌써 준비되셨습니까? 안 준비됐는데. 아, 그러면 연습 게임 한번 해보시죠. 제가요? 네. 와우, 확 들어오네. 내가 자, 시킬까봐. 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어머, 왜 따라해? 주.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갑. 갑 오브 갑도시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오, 괜찮았네요. 이거 제가 한 거 뺏긴 거예요. 정말요? 왜요? 아니죠. 내가 여기 놓은 거 보신 거 안 아니에요? 아, 숙제 해오셨구나. 자, 그러면 원주 갑 네,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원주갑 삼행시. 네. 네. 원. 원대한 꿈을 가집시다. 아, 그거 제가 한 거잖아요, 지금. 누구 지금 네, 자. 컨닝한 겁니까? 주. 주인공이 되려면 멋진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저희 후보님, 저기 너무 제거 따라하시는 거 아우, 아닙니까? 우선 다르대잖아요. 자, 네, 자, 갑. 갑. 갑갑한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이광재와 만나야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깊이 각인이 되려면 네. 이렇게 타이틀이나 별명 같은 걸 짓기도 하거든요. 아. 스스로에게 좀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서울에 가면은 강원도의 힘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강원도에 오면은 우리 광재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아, 우리 광재. 그래서 저는 우리 광재가 가장 좋고요. 네. 우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원의 아들입니다. 네. 어떠한 경우도 강원의 아들입니다. 네. 강원의 아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것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신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광주국장입니다. 네. 예, 예. 주용준 선배님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주용준 국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네. 아우, 지방선거 말을 부분은요? 돌아주시네요. 너무나 먼 뒤의 일이고 네. 저는 지금 9년 만에 지금 첫 출마한 거거든요. 예. 너무 앞서간 질문이다. 저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너무 오래 이 일을 현업의 일을 놨잖아요.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3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300명 중에 강원도에서 뽑은 원주 갑의 이광재가 역시 그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까지 하고 청와대 국정상황 한 이광재가 다르다. 대한민국의 우리 강원도의 자랑이고 희망일 수 있겠다는 것을 국회 현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오늘 다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럼 뭐 알겠지만 나는 이광재는 아니야라고 하는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좀 거거든요. 분명 비토 세력도 있죠. 네, 비토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그분들께 예. 한 말씀 해주시면요. 저는 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흠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9년의 시간 동안 우리 절치부심이라고 그러죠. 이 치아가 부러지고 심장이 썩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는 자연을 이치에서도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됐고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 권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최연소 도지사를 뽑아줬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55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비판과 제안은 제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성숙한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비판과 그런 것을 제가 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더 공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든 비판을 다 수용하고 변명하지 않고 고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새롭게 또 네. 투표권을 갖게 된 18세 청소년들에게도 그렇죠. 우리 후보자들이 좀 더 다가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통의 창구가 좀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는 뭐냐면 그 SNS 같은 걸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가들이 사실은 옆에 있는 그리고 국민과 대화를 하고 정치인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SNS를 주로 하면서 뭐냐면 서로 날카로운 얘기, 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하면서 내가 디지털이 있죠. 많이 뒤졌구나 내가. 네. 응? 저기 그러면서 이 아재 개그를 또 저기 이렇게 이런 말씀 이게 자주 하시면 저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면 청소년 유권자와 멀어집니다. 뒤졌대! 막 이러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가 듣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건가 계속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런데 부족하죠. 그럼 얼마나 부족하신지 18세 유권자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네,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 제일 무서워요. 마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상. 이건 다 물어보는 건데. 마상. 마상? 예. 저 친구한테 나 마상 입었잖아. 너 마상은 중국말로 막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뜻인데. 마상? 네. 넌 나한테 마상을 줬어. 그런 말 하니까 마상이야. 예, 줄임말입니다. 뭘까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예,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저 지금 표현합니다. 마음의 상처 받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젖 잘 사. 네? 젖 잘 싸. 아, 왜 이러세요? 어우. 거감이. 예. 혼내주셔야 돼요. 진짜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자, 보배 뭔지 아십니까? 잘 보배? 살자가 아니고 네, 잘 싸웠다. 예. 잘 싸웠다. 네. 보배 뭔지 아십니까?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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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배 있냐? 나 없어. 다 나갔어 지금. 그러니까 다 나갔는데. 야, 나 핸드폰 참 맞추는 게 없군요. 핸드폰과 관련 있는 거죠. 이거 완전 힌트입니다. 야, 보배 있냐? 보배? 321땡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예. 청소년들이 제가 쓰는 머리 인싸 머리 용어. 빠진 거 보이죠? 요즘 또 신조어를 공부하시느라 조금 더 네. 빠지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하고 이제 뭐 좀 어떤 전국 단위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원주갑 출마하셨으니까 맞아요. 지역 공약으로 주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몇 개만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요. 그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을 빨리 연결하고 이걸 문막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우리 벤처의 신하인 김병관 의원이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과 분당, 판교와 원주를 연결하자.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벤처 기업인들이 오는 도시를 만들자.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1년에 3,200명의 신규 조교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면 1,000명입니다. 우리가 14개 고등학교가 졸업생이 2,400명이 졸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 상지대학, 한라대학, 강원원주대학에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이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혁신도시에 이제 취직할 수 있다는 길을 확실하게 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수도권하고 가까워지고 혁신도 여기 기업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이들 공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내는 게 강남 못지않은 교육을 만드는 게 제 일생일대의 꿈이. 초, 중, 고등학교부터 방과후 수업을 혁신도시 가서 어렸을 때부터 생명과 건강을 공부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혁신도시에 있는 석박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두 번째, 연세대학, 상지대학은 인근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태장 1, 2, 진광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방과후 수업도 도와줘야 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기숙사가 비게 되면 그때 아이들을 불러서 다양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 관내에 있는 기업은 훌륭한 기업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기업에서 한 회사가 일사일교 자매결연 운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공부하자. 우리는 원재수 유명한 1호 감자탕 사장님이 와가지고 감자탕이란 무엇이고 장사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살아있는 교육이다. 두 분이 가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전 살아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원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무한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꿈꾸고 배워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 거기서 만들면 우리는 미국의 CSI는 많이 보면서 왜 저게 탐정학교를 만들 생각을 안 하죠? 만약 연세대학하고 또는 상지대학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랑 탐정학교를 만들면은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재밌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서울서 이사 온다. 0세부터 3세까지 지능의 또 70%가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도리도리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잼잼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까꿍을 하면 좋아지나요? 과학이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원주가 시범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냐면 유아부터 유치원까지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의 질의 도시가 될 거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 끝으로 한마디 더 해도 돼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봤잖아요. 문막도 걸어보고 매일? 원주천도 걸어봤는데 원주천 이거 맑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서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말이면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주천에 양재천처럼
저기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다시 물을 내보내서 우리가 쌍다리 앞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원주가 될 때 그래야 우리 삶의 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교육, 그리고 환경, 문화 환경이 있는 그거를 저는 여기를 표밭이 아니고요. 일터로 생각해서 원주를 땀으로 적시고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학 사회가 다 같이 좀 협력해서 새로운 교육 모델도 만들고 또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도 원대한 꿈을 함께 펼쳐 나가고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공약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렸는데 5분 정도, 10분? 5분이 아닙니다. 제가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12분 30초 동안 네, 쉬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곧 당선을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이번에 새로 당선이 된다면 나는 이런 국회의원은 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뼈아픈 과거도 있거든요. 뭐 그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게 네. 마음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게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게 그냥 빌말이 되면 너무 허무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불행한 일이고 시민들한테는 죄 짓는 일이고, 제가 그 말을 화려하게 하고 큰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 말이 곧 법인 사람으로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유권자들을 향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다져보는 이런 각오들을 노래로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선곡해 주셨죠? 제가 여기 그 중학교 때 만났던 분인데요. 조용필이라는 분을 원주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예.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애창곡입니까?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곡을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이광재 후보가 원주 시민과 함께 부르고 싶은 곡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이거 이어폰 꽂으셔야 반주가 들리니까요. 네. 가사는 가사는 앞에 나옵니다. 네. 이쪽 한쪽 더 껴주시죠. 양쪽 다 끼는 겁니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레이션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물모서로 있는 눈 덮은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남이 위대해지고 자고남은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마의 첫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 복판에 이렇게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선 흔적을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웃지 마라.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남력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이 없으면 또 어떠리. 잘 들었습니다. 나레이션 열창해 하시는데, 주셨습니다. 예, 네. 마치 래퍼 광재처럼 사실은 멋있게 저는 해주셨네요. 래퍼라기보다는 네. 이제 예전에 학생 운동하실 때
집회 때 이제 마이크를 많이 잡아보셨기 때문에 나레이션 이런 거는 좀 자신 있으시지 않나?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 힘든 시간이 많았잖아요. 제가 네. 지금은 웃지만 힘든 시간에 주로 많이 가는 건 산이더라고요. 그 산에 가면 네. 힘들 때는 잠이 안 올 때는 정말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산에 가고 3시에도 일어나서 산에 가고 그러면 그 산에 혼자 아무도 없는 혼자 길을 걸을 때 저 노래를 많이 불러봤죠. 그렇군요.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알겠습니다. 묻지 마라. 왜 그렇게 높은 같지? 우리는 이제 애쓰는지 저희가 묻지를 너무 마라. 여쭈었는데 저기 예. 9년 동안 쉬셔서 굉장히 오늘 그 포효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 이광재 후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